알로람 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PTCGO 대전 영상의 상대는 투급브론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썸문 블럭 때 슬로브론님이 사용하신 투급브론 덱과의 대전 영상이 있는데 소드실드 카드가 추가된 후에 이렇게 대전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처음이네요. VMAX 라이징에 수록되어 있는 투급브론 또한 예능덱이 아니라 실전덱에 투입될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그 덱도 언젠가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올린 ADP 마그카르고 GX처럼 영상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많으면은 다음에도 그렇게 올릴 수 있게 조정을 해볼 예정이니 많은 의견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타트 포켓몬은 아르세우스 디아루가 펄기아 태그팀 GX로 1점 덱을 상대로 제가 선공을 가져갔기 때문에 보다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에너지 스피너가 있기 때문에 덱에 3장밖에 들어가지 않은 물에너지를 편리하게 서치해서 첫 턴부터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2장은 프라이즈에 가있는 상황이네요. 불의의 검을 이용해서 덱 위에서 카드를 3장 드로우하면서 강철 에너지가 있었다면 자시한 V에게 붙일 수 있지만 아쉽게도 강철 에너지는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패, 강철 에너지와 퀵볼 등 전개를 위한 카드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말이나 패견제를 당하지 않는 이상 아무래도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지라치의 소원의 별은 덱 위에서 5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트레오스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패에 추가하는 카드는 일렉트릭 파워를 패에 추가했네요. VMAX 라이징에 수록되어 있는 투구분원과 다르게 현재 쓰고 있는 나이트 유니슨의 투구분원은 데미지의 상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렉트릭 파워를 이용해서 상한을 좀 더 높이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의 빌로는 퀵볼을 서치했습니다. 아무래도 1점 덱이면서 이즈나 덱이기 때문에 이즈나 포켓몬으로 진화할 기본 포켓몬들을 첫 차례 많이 까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패에서 코스트로 사용할 카드가 마땅히 없었는지 퀵볼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턱지 충의를 서치하지 않네요. 저는 퀵볼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자시한 V를 깔아서 전개에 힘쓰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시한 V덱 같은 경우에는 메탈 코어 베리어가 아니라 강철 후라이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일렉트릭 파워를 한 장만 사용해도 자시한 V가 기절한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더트 자전거로 인해서 커스텀 캐처가 2장 모였기 때문에 돌아오는 차례 커스텀 캐처를 2장 동시에 이용해서 상대 투구분원이 공격하기 전에 미리 끊어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터제니스 GX를 사용하기 전까지 아르세우스 디아루가 펄기아 태그팀 GX가 데미지를 1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상대 이전 차례 퀵볼을 서치했음에도 사용하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이번 차례 대량의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소원의 별로 이스케이프 보드까지 서치했기 때문에 지라치를 후퇴시키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졌네요. 이스케이프 보드를 배틀필드에 있는 지라치에게 붙여주고 이상사탕을 이용해서 1진화를 거치지 않고 턱지충이를 투급분원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여기 있는 투급분원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유닛에 수록되어 있는 카드로 스텔스 바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드에 스타디움이 나와있다면 이 포켓몬의 약점은 모두 없어지는데요. 기술 일렉트릭 4는 번개 에너지 3개와 무색의 에너지 하나 발비로 기본 120 데미지에 원한다면 이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번개 에너지를 모두 트래시하고 그 경우 100 데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20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일렉트릭 파워를 2장 사용하면 280 데미지로 아르세우스 디아루가 펄기아 태그팀 GX를 일탄낼 수 있겠네요. 슈퍼볼을 이용해서 덱 위에서 7장을 확인하고 그 중에 있는 포켓몬 카드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치할 카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투급분원이나 다른 진화 포켓몬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선 데덴넷 GX를 서치했네요. 만약에 데덴넷 GX를 많이 사용하는 덱이라면은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데덴넷 GX를 2마리 기절시켜서 게임을 끝내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렉트릭 파워를 2장 사용했기 때문에 에너지 발비만 만족시켜주면은 배틀필드에 있는 아르세우스 디아루가 펄기아 태그팀 GX를 일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개 에너지 3개와 무색 에너지 하나를 어떻게 채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전지충의 특성 배터리가 이 카드가 패에 있다면 자신의 차례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이 카드를 특수 에너지로서 자신의 투급분원 GX를 포함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포켓몬에게 붙어있는 한 번개 에너지 2개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투급분원이 일렉트릭 포를 사용하기 위한 발비가 모두 만족되었네요. 추가적으로 일렉트릭 파워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박사의 연구로 버려지기 전에 어차피 기절되는 건 똑같지만 사용하고 보자라는 느낌으로 사용했나 보네요. 슈퍼볼을 한 번 더 사용해서 이번에는 서치에 실패했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투급분원만 배틀필드에 있다면은 역으로 투급분원을 기절시키고 털러스와 딜로스를 동시에 발생시킬 것을 예상해 보았지만
퀵볼로 턱지충이를 서치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어졌네요. 전자포 310 데미지로 아르세우스 데아루가 펄리아 태그팀 GX가 기절하고 상대가 먼저 프라이즈를 3장 가져갑니다. 하지만 상대가 일렉트릭 파워를 3장이나 사용했다는 것은 일렉차죠. 일렉트릭 파워를 덱으로 되돌릴 수 있는 카드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강철 후라이팬을 달고 있는 자시한 V를 쓰러뜨릴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여기서는 자시한 V에게 강철 후라이팬을 원하는 타이밍에 붙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하겠네요. 우선 포켓몬 교체로 지라치를 내보낸 뒤에 커스텀 캐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대 데엔네 GX를 끌어와서 강철 후라이팬이나 추가적인 파츠를 조금 더 서치하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박사의 연구로 드로를 보았는데 메탈 소스가 한 장도 안 나왔네요. 그래도 데엔네 GX가 패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드로를 볼 수는 있지만 우선은 소원의 별을 이용해서 에너지 스피너를 패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스피너는 덱에 있는 기본 에너지 한 장을 패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강철 에너지를 패에 추가해서 자시한 V에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잔개를 이용해서 이번에 커스텀 캐처를 아낄 수 있게 커스텀 캐처를 메뉴에 올리고 여기서 패에 추가되는 카드는 메탈 소서가 패에 들어왔네요. 메탈 소서를 곧바로 이용해서 트래시에 있는 강철 에너지를 자시한 V에게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메탈 소서를 한 장만 더 패에 넣으면 되는데 조금 더 많은 서치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지라치를 배틀필드로 내보내고 데드 체인지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을 들어온 패에서 메탈 소서가 들어왔네요. 이렇게 되면 후퇴에 필요한 이스케이프 보드까지 더트 자전거로 패에 넣었기 때문에 강철 후라이팬만 패에 추가하면 되는데 이 또한 소원의 별로 패에 추가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아무래도 게임을 조금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철 후라이팬과 메탈 소서를 이용해서 벤치에 있는 자시한 V, SR의 에너지 발비를 모두 만족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시한 V의 브레이브 칼리버 260 데미지로 데엔네 GX를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2장의 얼터제니스 GX의 버프를 받아서 한 장 더 가져올 수 있게 되어서 총 3장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네요. 하지만 남은 프라이즈가 3장이라는 것은 1점짜리 포켓몬을 2마리 더 잡아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데엔네 GX를 추가적으로 깔아주지 않는 이상 조금 플레이하는 게 힘들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게다가 상대 같은 경우에는 트래시에 보내진 전지충이를 패로 회수할 루어볼이나 일렉트릭 파워를 전진으로 서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패에 카드가 많은 지금 상대 투구프론 덱이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루어볼은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수만큼 트래시에 있는 진화 포켓몬을 패에 추가할 수 있는데요. 현재 앞면이 2번 나왔기 때문에 트래시에 있는 전지충이 2장을 패에 추가함으로써 이번 차례에도 투구프론이 일렉트릭 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화용으로 덱에 있는 진화 포켓몬 한 장을 서치할 수 있기 때문에 투구 분원을 서치했습니다. 곧바로 이상한 사탕으로 두 번째 투구 분원이 나오게 되었네요. 일렉트릭 파워만 이번 차례 못 서치한다면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원의 별과 서포트 사용권이 남아있다는 시점에서 이번 차례 일렉트릭 파워를 서치하는 것은 크게 힘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프라이즈에 가있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번 소원의 별로 난천을 서치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그런데 박사의 용구나 난천을 사용하는 걸로 보아서는 전진이 안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패에 일렉트릭 파워가 있었네요. 그리고 나서 난천을 사용해서 패를 모두 덱으로 놓고 섞은 뒤에 새롭게 6장을 들어옵니다. 일단은 배틀필드에 있는 자시한 V가 기절되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차례 메탈 소더 2장을 빠르게 패에 묻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강철 후라이팬까지 붙여줘야 되지만 아쉽게도 프라이즈에 간 한 장이 데엔네 GX를 기절시킬 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번 차례 최대한의 플레이는 메탈 소서 2장을 찾는 게 되겠네요. 우선은 드로로 메탈 소서 한 장이 나와줬기 때문에 덱에 있는 메탈 소서 한 장만 찾아오면 됩니다. 아직 덱에 데엔네 GX나 더트 자전거 등 덱을 압축할 수단은 많기 때문에 우선 퀵풀을 사용해서 데엔네 GX를 서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후라이팬이 혹시나 잘못 본 게 아닐까 해서 덱을 한 번 더 살펴보지만 역시나 없었네요. 우선은 더트 자전거를 이용해서 메탈 소서가 나오길 바랬지만 아직까지 드로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라치 소원의 별을 이용해서 메탈 소서를 서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차례 어떻게든 상대 포켓몬 한 마리를 기절시키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제가 바라고 바라야 될 것은 상대 루어볼이 전부 뒷면이 나와서 실패하거나 전지충이를 2장 못 먹게끔 바라봐야 될 것 같네요. 그나마 전지충이를 한 장만 패에 추가하더라도 기본 전기 에너지 플레이나 다른 에너지 플레이 후 썬더마운틴 브림스타만 깔리게 되면은 일렉트릭 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저 두 손 모아서 바라고 바랄 뿐입니다. 우선은 투구 분원을 기절시키고 프라이즈 2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원하던 강철 후라이팬이 늦게나마 패에 들어오게 되었네요. 상대패는 9장, 전지충이 2장을 갖추기에는 충분한 패죠. 우선 패에서 전지충이 한 장을 붙여주었고 루어볼을 이용해서 앞면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원하는 전지충이 한 장을 패에 추가하고 이로써 일렉트리포가 사용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시한 V가 기절해서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지나 대기지만 전지충이를 이용해서 빠른 에너지 발비와 높은 딜을 낼 수 있는 투구분원 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